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좀 부진했지만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0.07%, S&P 500 0.2%, 나스닥 0.36%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사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연준의 FOMC 관련 전망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 연준이 테이퍼링 타이밍과 이제 속도에 대한 그런 논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목이고요. 자, 연준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릴 FOMC 회의에서 강한 경제 성장에 따른 이런 테이퍼링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이 강조한 테이퍼링 논의의 초점은 연준이 매달 국채 8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주택저당증권 400억 달러를 매입하는데 이를 언제 또 어떻게 줄일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을 내년 10월에 끝마쳐서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경우 그 이제 같은 해 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크게 이제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촉발되니까 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팬데믹 당시 시행한 조치를 걷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연준 당국자들은 다음 주 또 테이퍼링 관련 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스태프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나왔듯이 테이퍼링의 시기와 속도는 경기 회복에 달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상승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3.4%로 목표치 2%를 크게 상회한 상태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준 의원들과 파월 의장은 이런 것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용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연준이 계속 강조하는 게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7월이나 9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 것으로 나오고 이번 회의에서도 당장 이런 테이퍼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의 연내 회의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경우 연준의 테이퍼링은 올해 말로 이제 시간이 좀 앞당겨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 또 연준 내 전망과 대응 놓고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일 가능성에 대비해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더 빨리 테이퍼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긴축에 나설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져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다시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만약 2013년 기억하신다면 연준이 좀 갑작스러운 긴축 시사하면서 긴축 발작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 또 발생한 그런 적이 있었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8번의 회의를 거쳐서 10개월간 똑같은 규모로 점진적인 자산 규모를 줄인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연준이 점진적으로 자산 매입을 줄일 경우에는 매달 100억 달러씩 이제 12개월간 줄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런 접근이 최선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경제가 지금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지표는 2013년 그리고 2014년보다 훨씬 더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일부 의원들은 만약에 연준이 좀 추세에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도 통제할 충분한 도구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3년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 감독하면서 연준에 몸담았었던 윌리엄 잉글리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연준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조만간 예상보다 빨리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생각보다 빨리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조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다. Last time everything went exactly as they thought, so they never made any adjustments. 하지만 that may not happen this time.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키포인트로 어떤 말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41만 9천 명으로 예상치 35만 건을 웃돌면서 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6월 경기 선행 지수 전월 대비 0.7% 오르면서 월가 예상 하회했고,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 1.4% 오르면서 판매 가격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요는 많은데 이제 매물이 많이 없어서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ECB가 기준금리와 이제 그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금리 선제 안내는 수정했다고 해요.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또 다음 주 실적 기대감으로 기술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세일스포스 2.5%, 아마존은 1.4%, 페이스북 1.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6% 올렸는데 시티그룹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주가가 무려 30% 이상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네요. 애플 1% 오르면서 이제 캐너코드 제뉴이티가 애플 호실적을 예상했고요. 국채금리 하락에 은행주는 내렸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1% 이상 내렸고 항공주는 호실적에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아메리칸 항공은 5개 분기 연속 순손실을 끝내고 순이익으로 반전을 했지만 주가는 1% 내렸고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실적 발표 후에 3% 내렸고요. 이제 트위터가 장 마감 후에 월가 예상을 웃돈 2분기 매출 발표했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매출 전망이 상향됐고 AT&T도 2분기 순이익과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S&P 500 종목 중에 15%가 실적을 이미 발표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중 88%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유마 수석 투자 전략가의 발언이고요. 금리는 하락하고 이제 성장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이런 약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가운데서 기술주들은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더 많은 이런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을 끌어당기는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술주가 상승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댓글 이벤트 발표할 시간이고요. FDJ님, 매일 아침 상쾌한 해더님 목소리로 오늘도 힘내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형민차님, 해더님 친구들 분 통해 현지 분위기를 꾸준히 팔로우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8월에 돌아가면 제가 직접 현지 분위기를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증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